이건 못 고쳐요. 미국의 의료 상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한국에 가보세요. 한국의 병원에서는 고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데 한국이라도 별 수 있나요? 그 작은 나라가 미국보다 더 의학기술이 좋다는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평생을 돈의 환장에서 살았죠. 20대부터 여러 아르바이트와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40대가 되어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자수성가형 사업가죠. 저는 가구나 의류사업 등 정말 다양한 분야로 사업의 범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지금은 사업도 안정화가 되어 버는 수입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벅찬 만큼의 수입을 얻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저에게 큰 시련이 닥친 것은 작년이었어요. 먹어도 살이 빠지고 소화도 잘 안 되었죠. 속도 더부룩하고 피 섞인 구토까지 했죠.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바로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 한스러웠어요. 여기저기를 구석구석 검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를 만나서 들은 말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위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벌고 싶던 돈을 많이 벌어서 만족한 삶이라고 생각할 때였는데 암이라니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건강검진만 잘 받았더라도 미리 예방을 했을 텐데 말이죠. 심지어 위암이 많이 진행되어 사기 정도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저는 그간의 살아온 습관들을 생각했죠. 제가 위암에 걸리게 된 이유를 떠올려 보니 몇 가지의 문제가 생각나더라고요. 평소에 바짝 익힌 고기나 음식들을 좋아해서 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은 바쁘게 살면서 먹었던 피자나 햄버거에 든 염분들도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운동도 못하고 잦은 음주를 해야 했고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업무를 이어가기가 어려웠고 힘들게 일군 회사는 다른 경영자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일보다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관리하지 못하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도 하셨죠. 이제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정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항암 치료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해도 경과가 더 좋아지지도 않는 것 같고 몸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몸이 버텨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항암 치료는 몸이 받아줄 때에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몸 상태라면 항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했죠. 사실상 포기 선언과도 다름이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이렇게 험한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후회도 있었죠. 저는 친구들보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제 건강에 너무 소홀했던 거예요. 건강과 돈을 맞바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돈을 조금 적게 벌더라도 건강하게 가족들과 오래도록 지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고 뭐고 전부 소용이 없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고 젊음이 가장 큰 무기이죠. 막상 과거로 돌아가면 그걸 하나도 모르겠지만 건강을 잃은 저는 정말 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포기하고 일어서려고 했죠. 이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의 몸은 많이 야위어서 뼈의 윤곽이 보이는 상태였고 항암 치료로 머리도 전부 빠져버려서 볼품없는 상태였어요. 이대로 마음 편하게 죽을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의사 선생님은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스티브 씨, 혹시 한국에 가서 치료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어요. 예전에 듣기로는 매일 전쟁이 일어나고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한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묻는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죠.
한국이라면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은 암 치료가 세계에서 제일입니다. 특히 위암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아주 잘 걸리는 병이지요. 가장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의 몸 상태는 체력 회복이나 체중 증가 등이 절실한데 한국의 보조 치료도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보조 치료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는 전통 의학이 있다면서 그것이 한국적인 식이요법과 같은 치료라고 했죠. 그러면서 친구인 한국인 의사를 한 분 소개해 주셨죠. 의사 선생님도 그 한국인 의사 덕분에 한국의 의료에 대해 많이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저는 정말 마지막 희망으로 한국에 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 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기 힘든 상태였으니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타고 비행을 했어요. 괜찮은 회사의 사업가였어도 퍼스트 클래스는 자주 타지 않았는데 마지막 비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택했죠. 한국 항공사의 비행기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하더라고요. 제가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부드러운 음식을 기내식으로 내주었고 샐러드 등의 웰빙 음식도 가져와 주었어요. 화장실을 갈 때에도 부축을 해주기도 했어요. 거기서 한국인 승무원들의 친절함에 감동했어요. 항상 밝은 얼굴로 무언가를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한국에 대한 무언가 작은 신뢰가 생겼죠. 그렇게 내린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로에는 정말 신차들이 가득했고 오래된 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병원이 큰지 무척 놀랐죠. 서울의 사람들이 전부 이곳으로 오는지 환자들이 가득가득했어요.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노인치료 기술도 훌륭하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죠. 입원을 한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정말 놀랐어요. 우선 대기 시간도 거의 없이 바로 입원을 하였죠. 일사천리로 여러 간호사들과 보조의사들이 저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체크해준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마치 호텔과 같은 1인실 병동에서는 정말 편안한 마음을 만들어 주었죠. 위암 환자에게 맞는 맞춤식 제공도 되어서 무언가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의사 선생님에게 소개받은 한국인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한방치료도 권장을 했어요. 한의원에 방문하니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며 조언했고 뜸이나 부항, 침치료 등을 받아보았죠. 항암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 몸의 기를 좋게 해야 한다며 저의 몸 상태에 맞추어 특별 제작된 한약을 먹기도 했어요. 정말 그렇게 까만 콜라 같은 색의 물에서 우미한 냄새가 났고 너무 써서 먹기 힘들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한국에서는 맛이 쓴 것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뜸과 부항과 침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온몸과 정신을 릴렉스 시켜주면서 정말 몸에 새로운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을 주었어요. 창백하던 얼굴과 몸에 조금씩 혈색을 돌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침을 맞을 때의 느낌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몸에 주사 바늘과 같은 것을 꽂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무서웠죠. 피가 나는 곳도 있어서 더욱 그랬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이 있나 생각했지만 그래도 소개를 받아서 온 곳이라 꾹 참았어요. 몸이 아프니 미신이라도 믿는 것처럼 믿어보기로 했죠. 뜸 치료도 기억에 남는데 정말 새로웠어요. 온열 치료가 도움이 된다면서 권유한 치료 방법이었죠. 몸에 직접 열을 가하는 것은 정말 처음인데 너무 무서웠지만 일단 참았어요. 저는 이 한국인 의사 선생님밖에 믿을 구석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죠. 저의 몸에는 약간의 살이 붙기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도 조금씩 몸에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과는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죠. 제 아내도 저를 보고 펑펑 울었어요. 이제 당신을 못 볼 줄 알았다고 정말 치료가 잘 되어 간다는 게 느껴진다면서요. 저도 한국의 치료들에 대해 무한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어요. 소화가 안 되었던 저의 몸도 음식물을 잘 삼키고 있었어요. 표면적인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안정화되었죠.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치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여겼던 우리 가족이 저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 또한 다시 미국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말을 해주셨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던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항암 치료가 끝나고 경과를 지켜보자는 상황에서 퇴원을 하였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체중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서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한국의 의료기술과 한의학은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에서처럼 계속 기다려야만 하고 값비싼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요. 왜 미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임모와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을 칭찬했는지 알겠어요. 한국 병원은 정말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곳이에요. 한의원도 저처럼 몸이 약해진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곳이고요. 저도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비슷한 병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한국처럼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에서 건강을 되찾다니 정말 저에게 행운이 있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벅차요. 제 아내는 또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군요. 고생했어요, 마이 와이프.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